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영 통계 분석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노바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 분석은 우리가 지난번에 통계 분석에서 차이 검증 방법이 t-테스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t-테스트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노바 분석이라고 합니다. 통계 분석은 크게 차이 검정과 관계 검정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차이 검정 중에서는 t-테스트와 아노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t-테스트는 집단이 2개 미만일 때고요.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분산 분석하고 t-테스트를 나누는 기준은요. 자, 우리가 차이 검증하는 분석 방법은 크게 t-테스트 분산 분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 검증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 싶을 때는 t-테스트와 아노바 중에 어떤 걸 쓸지를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2개 이상이냐, 집단이 3개 이상이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t-테스트도 3가지의 분석 방법으로 쪼개지듯이 아노바도 4가지로 쪼개집니다. 제일 먼저 원웨이 아노바가 있습니다. 이 원웨이 아노바는 t-테스트의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를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는 성별처럼 남자와 여자를 2개로 나눠서 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원웨이 아노바는 그 집단을 3개 이상으로 쪼개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학년별로의 학점에 대한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4집단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의 또 한 가지가 t-테스트의 또 한 가지가 페어드 샘플 t-테스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페어드 샘플 t-테스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는 게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는 시점이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이 되겠죠. 만약에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잴 때 전과 후로 잰다 그러면 페어드 샘플 t-테스트로 재야 되겠지만, 측정해야 되겠지만, 시점을 전,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이런 식으로 시점을 여러 개로 쪼개서 측정을 하게 되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가 아노바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은 집단을 2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2개의 집단 구분하는 변수가 2개 이상이 될 때도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투웨이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집단으로 쪼갰는데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게 같이 포함을 하게 되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 즉 투웨이 아노바와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를 우리가 같이 연결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평균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이라는 집단이 3가지가 있다면 만약에 1학년, 2학년, 3학년 간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1학년, 2학년의 평균을 비교해주면 되고 2학년, 3학년 평균, 그 다음에 1학년, 3학년 평균을 비교해주면은 3번 우리가 t-테스트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한 번에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3번 해도 될 거를 왜 분산 분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평균 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일정 오류를 범할 확률값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0.05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률값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산을 이용해서 모든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집단 간의 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주는 포스트톡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던칸이나 터키, 던네T3 같은 일정 오류를 보정해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차이 검증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를 분석할 때는요, 우리가 집단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매장 위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 위치라는 변수에는 강남이라는 값과 강동, 강서, 강북이라는 네 개의 값이 존재하겠죠. 네 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네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T테스트가 아노바가 되겠죠. 즉 강남, 강동, 강서, 강북 간에 각각의 고객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 위치라는 하나의 질적 변수와 만족도라는 평균을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라는 변수, 연속 변수가 우리가 쓰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는 이거를 시점으로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참여 전, 3개월 후, 6개월 후. 그래서 전후가 아니고 전과 그 다음에 시간을 몇 개로 쪼개서 우리가 차이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닭의 맛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통닭의 맛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온도라는 변수와 시간이라는 변수, 이 두 가지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맛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서 차이를 분석했는데 지금처럼 온도와 시간을 동시에 고려를 했을 때 플러스에서 동시에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때 시점이 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두 개로 쪼개서 측정하게 되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두 개로 쪼갭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그룹과 그 다음에 실험을 안 하는 그룹으로 두 개로 쪼개지고요. 실험을 하는 그룹을 실험 전과 후로 측정을 하게 되고 실험을 안 하는 그룹도 전과 후로 측정해서 과연 실험을 한 그룹은 차이가 나는지 대조군은 차이가 안 나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험 연구를 하게 될 때 어떤 약품을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제품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웨이 아노바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다방을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K회사는 크게 네 가지 위치에 따라서 매장이 존재합니다. 매장이 4개가 되겠습니다. 강남, 강동, 강서, 강북 네 가지 매장 간에 과연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 네 가지 매장의 고객 만족도는 다 똑같은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매장에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또는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가 있는 그 지점은 어딘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매장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가장 고객 만족도가 낮은 매장은 경고를 준다든가 우리가 회사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귀무가설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 그랬죠. 귀무가설은 앞에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매장의 고객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동질하다 라고 보는 거겠죠.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동질해야 된다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A1 매장, A2 매장, 3번 매장, 4번 매장 간에는 모두 평균이 다 차이가 없다, 모두 다 동질하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만족도가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통계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5보다 떨어질 경우에 우리는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네 가지 매장은 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귀무가설은 모든 매장은 다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연구가설은 이 중에 어느 매장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강남하고 강동하고는 차이가 없지만 강서, 강북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룹핑이 매겨질 수도 있겠죠. 즉 강남하고 강동은 서로 차이가 없고 강서하고 강북도 차이가 없지만 이 두 가지 매장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느 매장하고 어느 매장이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필요한 게 원웨이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자, 원웨이 아노바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통계학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샘플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샘플 측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강동, 강서, 강북, 강남이라는 네 가지 지역에 대해서 그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대상이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는 샘플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정 샘플을 우리가 각 매장마다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뽑아서 조사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총편차라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총편차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각 매장 간의 그 고객 만족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장들의 총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실제로 처리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처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매장 간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측정 오차는 그렇지 않은 에러를 얘기합니다. 즉 모든 매장 간의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각 매장 간의 실질적인 차이냐? 아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각 매장 간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오차 간의 차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노바는 이거를 이 세 가지의 값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이 큰지, 이 부분이 큰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는 실질적으로 이런 아노바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노바 테이블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집단 간의 평균이 동일하지 않은지를 검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처리라는 게 있고요, 잔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처리라는 요인은 뭐냐면, 지금 각 매장 간에 우리가 구한 이런 변동,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매장 간, 4개의 매장 간의 차이가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값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값을 매깁니다. 자, 잔차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잔차를 매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그 잔차의 비율과 잔차를 분모로 두고 우리가 처리를 분자로 둬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처리 부분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러면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세 집단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다라고 위에 게 설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MSA라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 즉 MSE 부분이 낮아지고 MSA 부분이 커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아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데, F값을 이용을 해서 비율을 측정하고요. 이 F값을 확률값으로 도출해낸 게 SPSS에서 나오는 확률값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값을 보게 되고 이 F값을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강서, 강동, 강북 간에 이렇게 점수를 쭉 나오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SPS에서 이 변산표가 실제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처리가 돼서 보시면 F값이, 즉 잔차분의 처리의 값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집단을 의해서 나온 차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나타내주면 0.00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이거 분석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열기를 하고요. 원웨이 아노바 7.2에 보면 원웨이 아노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베리어블 뷰로 가서 보시면 매장 구분이 나와 있죠. 1번은 강남, 강서, 강동, 강북 네 가지 매장 간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집단 구분 변수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서비스 점수가 되겠죠. 만족도 점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nalyze, Compare Means, 그 다음에 원웨이 아노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점수가 디펜던트 리스트로 가게 되고요.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 주니까 매장 구분을 팩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팩터에 보면은 구분하는 게 없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때
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다. 네 집단 간에는 어느 한 집단이라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먼저 네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있다라는 걸 분석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집단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우리가 분석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포스톡 테스트를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톡 테스트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포스톡 테스트에 보시면 Equal Variance Assumed랑 Equal Variance Not Assumed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우리가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에서도 한번 봤을 겁니다. 집단 간의 동질성을 가지고 동질할 때와 동질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Equal Variance Assumed에서는 터키라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와 덧넷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터키라는 방법을 여기서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Variance Not Assumed에는 덧넷 T3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니까요. 덧넷 T3를 체크하시고요.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자,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옵션에서는 디스크립티브를 체크해 주셔야지만 실제로 평균에 대한 통계량이 각 집단에 대한 평균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Homogeneity of Variance Tes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컨티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강남 N이라는 거는 개체수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샘플의 개체수를. 강남은 38개, 강동은 32사람, 강동, 강북에서 30명, 39명에서 총 139명을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강남은 4.3, 강서는 4.31, 강동은 3.7, 강북은 4.13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강남하고 강서는 비슷하고요. 강북이 그 다음이고 강동이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통계적으로 과연 이러한 차이가 우리가 샘플을 30개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샘플의 오차 범위를 측정해서 과연 이 정도 차이가, 즉 강북의 4.13과 강서의 4.3이라는 게 실제로 이 차이가 오차의 차이냐 아니면 실제로 진짜 차이가 나는 건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분산의 동질성을 가지고 검증해 본다 그랬죠. 분산의 동질성을 봤더니 네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은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값이 있습니다. 자, 확률값이 어떻게 나왔죠? 0.1이 나왔죠. 즉 10%가 나왔습니다. 0.05보다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귀무가설이 뭐라 그랬죠? 네 집단 간의 분산은 동질하다. 따라서 우리가 뒤에 가면은 터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산이 동질할 때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설 중에 먼저 봐야 될 게 그렇다면 네 집단이 동질하냐 동질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노바 테스트를 통해서 네 집단이 동질하다라고 검증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포스톡 테스트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비트윈 그룹하고 위딘 그룹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F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F값을 이용해서 시그니피컨트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그니피컨트 값의 의미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표현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뭐라 그랬죠? 네 집단의 평균은 동질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대답을 해줬죠. 네 집단의 평균은 동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1%에 불과하다. 0.01이니까 1%죠. 그래서 기준치인 0.05보다 낮기 때문에 네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즉 차이가 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포스톡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쭉 밑으로 보시면 강남하고 강서 간에는 차이가 나느냐 라고 봤더니 시그니피컨트 값을 보시면 0.980이 나왔습니다. 즉 강남의 평균과 강서의 평균은 모두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따라서 두 집단은 고객 만족이 똑같다,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하고 강동은 차이가 나느냐 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더니
시그니피컨트 값이 같을 확률이 0.0008, 0이죠 거의. 따라서 강남하고 강동 간에는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같지가 않다. 즉 차이가 난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강남하고 강북은 마찬가지로 0.547이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표에 숫자에 이렇게 와일드 표시가 되어 있죠.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 별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느하고 어느 게 묶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서브그룹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터키 방법하고 뒤에 보시면 덧넷 T3 방법이 있다 그랬죠. 터키는 분산이 동질할 경우에 한해서 얘를 해석해 주면 되고요. 동질하지 않을 때는 덧넷 T3를 해석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위에서 보듯이 분산의 동질성에 보시면 분산이 동질하다라는 게 10%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즉 동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봤죠. 따라서 우리는 터키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룹으로 쪼개서 묶어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지는데 하나의 그룹은 강동하고 강북이 묶여지고요. 또 다른 그룹은 강서하고 강남이 묶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차이를 해석해 줄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자, 4개의 매장을 구분해 봤더니 강동과 강북이 묶이고 강북, 강서, 강남이 묶인다. 따라서 해석을 해줄 때는 강동과 강서, 강남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강북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강북은 강동하고도 같고 강서, 강남하고도 같이 묶이기 때문에 이 강북은 중간에 위치한 매장이겠죠. 그래서 점수가 실질적으로 보면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책을 통해 보시면 이 아노바 분석도 우리가 결과를 정리해 주게끔 표로 정리해 주고 그 정리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 이 A, B 그룹 간의 비교를 해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A, B로 표시를 해주는데 강동을 A, 강북을 A, 강서를 B, 강남을 B라고 해주는데 강북은 A하고 B가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강동은 A, 강서, 강남은 BB, 강북은 A, B 해서 동일 A도 되고 B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숫자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노바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노바 분석은 T테스트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노바 분석은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네 집단 간의 동질성을 평균의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주게 되고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게 되고 차이가 있으면 포스트톡 테스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준다는 게 기존의 T테스트와는 틀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T테스트의 페어드 샘플 T테스트의 확장판인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